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효성고 1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수학 문제를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객관식 13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번은요. 이렇게 요런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세 변의 길이의 합이죠. 이게 15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인데,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인수분해할 생각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뭐 이게 A, B, C가 지금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좌변으로 몰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이창이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두 개를. 그럼 넘어와서 그렇죠. A 제곱 2차항으로 묶어주게 되니까 B 플러스 C의 A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1차항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1차항이 또 여기서 나오죠. 그럼 그것도 역시 전개한 다음에 넘겨서 A로 묶어주게 되면은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의 A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없는 나머지 녀석들을 좌변으로 몰아서 정리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B세제곱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C세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묶이게 돼서 는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요 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요 두 개를 B제곱으로 묶고 이렇게 두 개는 C제곱으로 묶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B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B 플러스 C가 되고요. 요거를 빼기 C제곱으로 묶을까요? 그러면 B 플러스 C가 나오죠. 역시 이렇게. 그럼 B 플러스 C로 또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되죠. 그럼 요 뒷부분이 B 플러스 C에다가 이렇게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결국은 요 B제곱 빼기 C제곱이 B 플러스 C, B 빼기 C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B 플러스 C가 두 개 있는 거고 B 빼기 C가 하나 있는 모양이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처리가 되고 요거 요렇게 전개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앞에 걸 보니까 B 빼기 C, B 더하기 C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두 개를 A제곱으로 우리가 또 묶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A 빼기 B 빼기 C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렇게 두 녀석을 요렇게 요 녀석과 여기 정리해 놓은 요 녀석을 그렇죠?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묶게 되면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이렇게 묶게 되면 A에다가 앞에서 A가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 B 플러스 C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남게 되죠. 그러니까 빼기 B 빼기 C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A 빼기 B 빼기 C가 요렇게 공통인수로 묶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A 빼기 B 빼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이제 곱해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죠.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무조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죠.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요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요 B 플러스 C가 무조건 A보다 커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요식과 요식을 둘이 곱해서 0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이 무조건 뒤에 오는 식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니까 요 나번에서 얻어내게 되는 거는 C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 그래서 요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고 요게 빗변 C가 돼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를 A와 B로 이렇게 삼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조건을 얻어내게 됐습니다. 자, 13번에서 그래서 나번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요런 삼각형을 얻어냈고요. 근데 문제 밑에서 보시면 삼각형 ABC의 내접하는 원의 넓이, 그래서 내접원을 지금 그려놨고 요 녀석이 4분의 3파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있죠. 그럼 원의 넓이니까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즉 R 제곱이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R은 그렇죠.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원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접원이 나오면 우리는 뭐를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삼각형의 넓이를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서 요 내접원의 중심, 내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세 개로 분할해 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 세 개의 넓이 쪼개진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합쳐주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각각의 삼각형마다 높이가 뭐냐면 바로 요 반지름이 높이가 돼주는 거죠. 반지름이. 요렇게 반지름이 높이, 요렇게 반지름이 높이가 되죠. 그럼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자, 요 첫 번째 삼각형 같은 경우는 요 길이가 C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반지름 r이고요. 그래서 2분의 1 CR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에서는 요 변의 길이가 A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R이라고 쓸 수 있죠. 2분의 1 AR. 요게 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그럼 첫 번째 넓이는 우리가 요렇게 구해놨고요. 여기다가 마지막 요거 이제 비어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하나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B가 쳐다보는 변의 길이니까 요 길이가 B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BR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돼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지금 다 2분의 1 R이 들어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렇게 남아서 인수분해가 돼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밑에서 반지름은 2분의 루트 3이라고 구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렇죠. 문제에서 15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15.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5 루트 3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여기가 계산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숫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02를 A로 치환하고 98을 B로 치환하시게 되면, 자, A라는 녀석은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A 빼기 B에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뒷부분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A 빼기 B에다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요 A 빼기 B는 102에서 98을 빼는 거니까 4네요. 그럼 요거 4고 요거는 그렇죠. 더하면 200이죠.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200 하니까 16 곱하기 200이 돼서 3200이 되겠죠. 그러면 3200을 3000 플러스 200, 그죠? 이렇게 쓰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요. 안에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그렇죠. 얘는 102의 제곱인데 그걸 우리는 100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꿨을 수 있죠. 100 플러스 2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요 녀석은 98의 제곱이니까 100 빼기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AB 곱하는 거는 100 플러스 2에다가 100 빼기 2를 곱한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거랑 요거는 합의 공식과 차의 공식을 더하니까 앞에 거 제곱해서 만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2만이 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항 곱해서 2배 하는 400, 여기 빼기 400이니까 서로 없어지죠. 그럼 4 더하니까는 플러스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쪽은 만 빼기 4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3만이 돼주고 4를 빼니까 여기는 4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만 4가 되겠죠. 뒷부분 계산하신 게.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3만 4니까 3만 더하기 4라고 써주시게 되고, 그럼 요거는 전개해 주게 되면 요렇게 곱하면 맨 앞자리 수는 9가 되고요. 동그라미가 7개가 생기니까 10의 7승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렇게 만나면 3, 4, 12가 되죠. 12에다가 동그라미 3개가 붙게 되니까 12,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10의 4승 플러스 2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은 6 곱하기 동그라미 6개니까 플러스 6 곱하기 10의 6승 6제곱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800이니까 8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n 곱하기 a가 10자리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 자릿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모든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9, 10의 7자리 수, 그러니까 8자리 숫자인데 9로 시작하고 그 다음 자리 수가 6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쓰자면 9, 6, 그렇죠? 그 다음에 차례가 요거죠. 이제 요게 네 번째 숫자니까 0 하나 있고 1 있고 2 있고 8 있고 그 다음에 00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숫자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S라는 거는 9에다가 6에다가 1에다가 2에다가 이렇게 8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10이고 10이니까 26이 되겠네요. 그래서 S는 26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8자리 숫자인데 여기다가 n이라는 자연수를 곱해서 10자리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n의 최소값 a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8자리 숫자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했을 때 9자리 숫자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10자리 숫자로 바로 넘어가게 되려면 결국은 10
11을 곱하게 되면 이 녀석에다 11을 곱하면 9, 6 이렇게 가는 녀석에다가 11을 곱하면 10을 곱하면 9자리 숫자밖에 안 되니까요. 이제 그 다음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96이 가서 곱해져서 요렇게 96이 될 거고 그 다음 자리에 넘어가서 96이 요렇게 되겠죠. 11을 곱했을 때는 요 뒷자리까지는 이제 뭐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돼주면 여기가 이제 뭐 6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5가 되면서 하나를 올려주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요 최초의 자릿수보다 그렇죠. 요 두 자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죠. 그러면 여기가 얘가 8자리 숫자였으니까 8자리, 9자리, 그렇죠. 10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니까 n의 최소값은 11이 되겠네요. 11. 그래서 a는 11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게 되면은 정답 4번에 37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15번입니다. 1차식 fx라고 주어져 있고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죠.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하네요. 자, 이렇게 돼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의 세팅을 또 fx의 1차식 fx의 상수항을 b라고 해라 라고 문제에서 지정을 해줬네요. 그러면 우리는 fx를 여기 사용 안 했으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되겠죠. a 값은 0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요 주어진 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 요걸 대입해 주게 되면 그렇죠. ax 플러스 b 그다음에 플러스 amx 플러스 b가 되고요. 우변은 3ax 플러스 b 플러스 5가 돼주는 거죠.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쫙 넘겨서 정리해 주게 되면은 자 요렇게 x가 있는 거 그다음에 x가 없는 거 는 0이라고 정리가 되죠. 그럼 ax, amx 여기 넘어오니까 요거 a 더하기 am 더하기 빼기 3a가 돼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0이다. 그러면 a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m 빼기 3 이렇게 돼주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녀석이 0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a는 0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1 더하기 m 빼기 2가 0이니까 m 값은 2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x가 없는 녀석 b 그 다음에 이쪽에서 b 플러스 5 넘어와 주면 b 빼기 5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녀석 은영하게 되면 b 값은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정답은 3번에 7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두상식 요런 녀석과 요런 게 제시되어 있고요. 상수항이 모두 0이 아니고 1차항의 개수가 말이 좀 기네요. 1차항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 gx와 hx를 인수로 가진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x 플러스 p라고 해보고요. 요거를 x 플러스 q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그냥 우리가 식의 이름을 fx라고 하고요. 요거를 그다음에 요거를 sx라고 할게요. 이제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fx라는 거는 gx x 플러스 p에다가 hx x 플러스 q에다가 그다음에 요게 3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이 하나 더 오겠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1차항의 개수는 그냥 1 해서 x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뭐 a 하나 정도 더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sx는 x 플러스 p에다가 x 플러스 q에다가 그러면 이제 요번에 x 플러스 b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m 값과 n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요거 일단 빼보시게 되면 두 식을 이렇게 한번 빼보면요.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x세제곱이 사라지네요. 그쵸? 그 다음에 6x제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n-n의 x 이렇게 돼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공통인수로 똑같이 갖고 있죠. 뺄 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x 플러스 p에다가 x 플러스 q가 오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것만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a 빼기 b 이렇게 완성이 돼주죠. 그러면 양쪽의 개수 비교해 보시게 되면 요거는 그렇죠. 여기 x에다가 요 a 빼기 b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결국은 a 빼기 b가 6이다 라는 녀석이 하나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 1차항이죠. 요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pq를 곱한 데다가 요 a 빼기 b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PQ에다가 A 빼기 B를 곱하는데 A 빼기 B가 좀 전에 6이라고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주는 거죠. 그러면 PQ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PQ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정도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n이니까 요거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식을 더해보게 되면 요 위아래 식을 요번에는 더합니다. 자, 그래서 더하게 되면 fx와 gx를 더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2x 세제곱이고 2차항은 없어지고요. m 더하기 nx 상수항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을 더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2x 세제곱에다가 m 더하기 nx라고 요렇게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x 더하기 p, x 더하기 q하고 요게 공통인수로 들어있으니까 요거 묶어내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하는 모양만 나오게 되죠. 2x 더하기 a 더하기 b 하는 요런 모양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3차항은 지금 요게 x, 2x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가 2x 세제곱 그냥 확인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수항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0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이 지금 좌변에서 0이기 때문에 우변의 상수항도 0이 나와야 되죠. 그럼 우변의 상수항은 P에다가 Q를 곱하고 PQ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Q에다가 A 플러스 B가 곱해져서 0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PQ를 아까 마이너스 2라고 구해놨거든요. 그럼 결국은 A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0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구해놓은 A 빼기 B가 6이다 해서 우리는 A, B 값이 구해지죠. 그래서 2A가 6이 되니까 A는 3이 돼주고요. A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B를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 결국은 요 식은 요 뒷부분이 A 플러스 B니까 이게 0이 돼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없어져서 그냥 2x 혼자만 남는 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기가 돼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n 플러스 n이라는 게 결국은 1차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항이라는 건 요 두 녀석을 곱해서 나오는 상수항이 얘를 만나면서 1차항이 돼주는 거죠. 그럼 여기 상수항이 PQ니까 2PQ가 되겠네요. 그래서 m 더하기 n이라는 것은 우리가 2PQ다라고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또 PQ를 마이너스 2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16번의 정답은 m 더하기 n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 1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1차식이래요. 그러면 부피라는 건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 거니까 요 녀석을 인수분해해서 나오는 세 가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빼기 1 더하기 9 빼기 23 더하기 15가 되니까 그렇죠. 0이 나오네요. 그럼 저 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옆에 나오는 2차식은 x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15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네모 x 정도에서 네모를 찾으시게 되면 2차항의 개수 9라는 것은 여기서 2차항은 이렇게 곱해서 1 이렇게 곱해서 네모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네모는 8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식은 요게 x 플러스 3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가 가로고 세로고 높이인지는 몰라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자료로 가시게 되면 건널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건널비는 6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인데 이건 어떻게 구해지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에 2배. 그죠? 앞뒤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육면체가 있을 때 가로 세로 높이일 때 우리는 요거 곱해서 2배, 요거 곱해서 2배, 요거 곱해서 2배 한 게 건널비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ABC의 역할을 요 각각의 1차식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2배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 다음에 2배의 x 플러스 3, x 플러스 5. 그 다음에 2배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5다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2x제곱, 2x제곱이니까 6x제곱은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식에서는 맨 위에서는 1차항이
x, 5x, 6x를 2배 하니까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3x, 4x를 2배 하니까 8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3x, 5x, 8이 16, 16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m 값은 3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 값은 상수항이죠. 5에다가 2 곱하니까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6이 되고요. 15에다가 2 곱하니까 30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4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17번에 2번에 82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세 자연수 ABC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긴 식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A도 3차항까지 있고 C도 3차항까지 있는데 B는 1차항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B가 붙어 있는 게 이렇게 한쪽에 앞쪽 뒤쪽에 쪼르륵 몰려 있죠. 그래서 이걸 B로 묶어 주게 되면은 C 세제곱 마이너스 3 AC 제곱 플러스 3 A 제곱 C 마이너스 그렇죠? A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C 빼기 A의 세제곱인 거죠. 그럼 B의 C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괄호치고 세제곱. 그 다음에 B가 없는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A가 다 하나씩 붙어 있네요. 그래서 A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C 세제곱 마이너스 3AC 제곱 플러스 3A 제곱 C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부분이 둘이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A의 C-A의 세제곱이다 라고 돼주고, 그럼 결국은 C 빼기 A의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A 플러스 B요 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의 값이 135래요. 135라는 숫자는 5 곱하기 5, 27이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3의 세제곱인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세제곱의 모양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가 5의 역할을 해주면 되고 C 빼기 A가 3의 역할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B 플러스 C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 A 사라지니까 B 플러스 C가 나오고 그것의 값은 그렇죠 8이다 라고 해서 18번에 5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죠? 그러면 이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있죠. 그러면 p라는 건 두 근의 합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p는 그러면 일단 얘를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베타는 자연스럽게 a 빼기 bi가 돼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p죠. 마이너스 p는 둘이 더하니까 2a가 돼준다라고 쓸 수 있고요. 두 근의 곱 q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한번 조금 복잡한 계산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대신에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베타 대신에 a 빼기 bi를 집어넣어 주고 그것을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전개하면은 a 제곱 빼기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의 i다 라고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 계산을 하실 때 우리는 이제 요걸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여기다가 a 빼기 bi를 곱하겠죠. 요렇게. 그럼 여기다가도 분자에도 a 빼기 bi가 가서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근데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허수 부분이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요거 이렇게 유리하게 되면은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니까 이건 어차피 실수니까 분모는 상관없고요. 그럼 분자 쪽에서 나오는 허수 부분이 0이 돼서 없어져야지 얘가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 전개할 필요 없이 허수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요 녀석한테 요걸 곱하면 허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b의 a제곱 빼기 b제곱이 돼주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에다가 요 녀석을 곱하면 또 허수가 돼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a제곱 b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이제 이 전체식이 실수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2b로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게 지금 처음에 허근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 b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앞에선 a제곱 빼기 b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로 나눴으니까 뒤에선 플러스 2a제곱이 남게 되죠. 그럼 이게 0이 되니까 b제곱은 3a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b제곱이 있으니까 요게 3a제곱이 되니까 요건 결국은 4a제곱이 돼주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요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3p 3배 하면 빼기 3을 곱하면 되죠. 여기 양변에다가. 그러면 3p는 그죠? 그래서 3p는 마이너스 6a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a에다가 q는 우리가 4a 제곱이라고 구해놨죠. 이거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2a로 묶어주게 되면 2a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0이다. 그럼 a 값은 0 또는 2분의 3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는 2분의 3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q의 값은 2분의 3을 제곱하니까 4분의 9가 되고요. 약분하니까 플러스 9.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20번입니다. fx를 2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 x 플러스 6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자 유형이죠. 그래서 fx를 2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6이 돼주고요. 그 다음에 fx를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몫은 q 2번 2x가 돼주고 요거 1번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20x 빼기 7이 돼주죠. 그 다음에 그런 fx를 2x 플러스 1의 제곱 x 빼기 2의 q3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누는 식이 3차식이거든요. 근데 나누면 나머지를 2차식인데 요걸 이제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으면 이 문제가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요건 이제 패턴화돼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요 나머지를 어떻게 놓는다? 그렇죠. 문제하 곱하기 상수하고 문제하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플러스 6이다 라고 요렇게 놓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써먹은 자료 요 가운데 요 녀석이죠. 그럼 얘는 지금 이게 0이 되는 x값이 2니까 f2는 하게 되고, 그러면 2를 집어넣게 되면 요게 40 빼기 7이니까 33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아래에다가 집어넣어서 f2를 구하면 여기 f2는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0 돼서 날라가죠. 그럼 요 나머지에만 x 대신에 2가 들어가 주게 되니까 2 집어넣어주면 4 더하기 1에서 5 제곱하면 25a가 되죠. 여긴 2 집어넣으면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러면 a 값이 그렇죠 1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요 a 값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rx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r-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빼기 4 더하기라니까 빼기 3이죠. 제곱하면 9고요. 그 다음에 a에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여기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해서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 5번에 13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형 1번입니다.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y는 ax 플러스 b고요. 두 2차 함수 요 녀석이랑 그렇죠 동시에 접한대요. 그러니까 각각이 접하니까는 첫 번째 식이랑 요 2차 함수랑 요거랑 연립하게 되면 그렇죠 x제곱 빼기 4 빼기 a니까 플러스 ax 플러스 8 빼기 b는 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요 녀석이 접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판별식을 0이라고 놓겠죠. 그러면 4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8 빼기 b는 0이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네요. 첫 번째 연립에서. 두 번째 연립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빼기 x제곱이니까 요 2차식을 저쪽 1차식 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연립하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 빼기 4의 x 플러스 b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나오게 돼서 여기서 판별식을 돌려주게 되면은 a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두 식의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전개해서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b 그 다음에 16 빼기 32 하니까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시니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b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상수항이 16 빼기 16 하니까 상수항이 없어져서 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둘을 더해주게 되면 우리는 2a제곱하고 요 뒤에 1차식들은 없어지고요. 2a제곱이 16이 되니까 a제곱은 8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얻어지고 요 둘을 빼보면요. 똑같은 식을 갖다 놓고 이렇게 빼보면 a제곱이 사라지죠, 이번에는요. 그러면 16a 플러스 8b가 16이 되니까 우리는 2a 플러스 b는 2다라는 이런 조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식의 모양이요. 계산해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b를 만들어 보면 b는 2 빼기 2a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계산이 2 플러스 2a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2a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합의 공식과 차의 공식에 더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 부분이 곱해서 2배 하면 8a, 여기는 빼기 8a니까 그게 사라지게 돼서 요거 제곱한 4 만나서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4a 제곱, 요거 제곱해도 4a 제곱이니까 8a 제곱이 나오게 되죠. 그럼 a 제곱이 8이니까 8, 8에 64. 64에다가 8을 더하게 되니까 정답은 72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논술형 2번이고요. 일단 요 녀석을 이렇게 관찰하시면 요거 유리화하게 되면 1 더하기 i를 위아래에다 곱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위에도 1 더하기 i를 곱하게 되고요. 이 분모가 얼마가 되죠? 이게 1 빼기 i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사라지네요. 그러면 결국은 1 더하기 i의 2n 제곱이 되는데 요거를 제곱을 먼저 하고 n제곱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1 더하기 i의 제곱을 또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2i.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2i의 n제곱을 의미하네요. 앞에 거는요. 그러면 요게 같은 과정으로 여기다가는 1 빼기 i를 곱하겠죠. 그럼 여기도 1 빼기 i를 곱할 것이고 요게 2가 되니까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1 빼기 i의 제곱은 그렇죠. 마이너스 2i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i의 n제곱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변의 식을 정리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의 식은 이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랑 같아진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요 녀석과 이제 요 패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n의 값, 1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해보게 되면요. 근데 이게 홀수를 집어넣게 되면 어쨌든 간에 여기 이 녀석의 모양에다가 여기 이 녀석의 모양에서 마이너스가 살아남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는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 이쪽은 0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같아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홀수는 필요 없고 짝수만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시면 자, 2 집어넣으면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럼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플러스 4가 돼서 4i 제곱하니까 얘도 마이너스 4가 돼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n에다가 2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세종이가 마이너스 8. 똑같네요. 2는 당첨입니다. 그래서 요거 됩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16i 4제곱이니까 플러스 16이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쵸. 얘네가 또 마이너스 2를 4제곱하면 16이고 i 4제곱이니까 뒤에 것도 플러스 16이 돼주죠. 자, 근데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32가 돼요. 그러면 이건 이쪽은 양수인데 음수니까 이거는 안 되죠. 자, 이렇게 돼주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6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2의 6제곱 64. 그 다음에 i의 6제곱은 i 제곱과 똑같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6제곱은 마이너스 1을 6제곱하면 플러스 똑같이 64가 돼주고요. 그 다음에 i의 6제곱이 남는데 i의 6제곱은 좀 전처럼 계산하면 이제 빼기 64가 돼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주고 마이너스 여기 6 집어넣게 되면 우변에 6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의 7제곱이 되는 거죠. 2의 7제곱은 128이죠.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똑같네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게 몇 개 단위로 반복이 되겠다? 4개 단위로 반복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50 안에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몇 개가 있냐라는 걸 찾으시는 거죠. 그럼 이 숫자를 좀 규칙성을 파악을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요게 4가 첫 번째 4의 배수죠. 그러면 4의 배수보다 2가 작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의 배수 8이 있으면 그거보다 또 2가 작은 거죠. 6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럼 150 근처에 있는 4의 배수를 찾게 되면 그렇죠. 152가 4의 배수인데 얘는 4 곱하기 38이죠. 그러니까 얘는 38번째 4의 배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4의 배수보다 하나 작은 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요 38번째 4의 배수 152보다 2가 작으면 150이 돼주는 거죠. 그럼 요 녀석이
요 패턴 2, 6 요렇게 나가는 패턴에서 요 순서와 똑같이 들어가니까 얘가 38번째 만족되는 녀석이 되고, 요게 150 이하라 그랬으니까 150 마지막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8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효성고등학교 1학년 24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문제 전체를 다 풀어봤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